EDVR 제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EDVR은 비주얼 레스토레이션에 대한 논문이고요. 이제 비주얼 레스토레이션이랑 하면 이제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하고 이제 딥블러링 두 가지 모듈을 포함한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먼저 보시면 이제 논문에 대한 오버뷰, abstract 인트로하고 이제 자세한 메소드를 수식적으로 혹은 이제 그림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익스페리먼트는 EDVR에 대한 간략한 짤막한 정성적인 결과와 함께 이제 EDVR을 기반으로 한 주밍 슬로우모에 대한 이제 CPR 2020년도에 발표된 제가 촬영해서 짤막하게 결과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위해서 이제 주밍 슬로우모를 먼저 보시고 논문을 서베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이 화면은 이제 관광 복도를 촬영한 영상을 로우 레졸루션으로 변형을 시킨 건데요. 그래서 왼쪽이 로우 레졸루션이고 이제 프레임이 곱하기 1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이제 프레임을 2배로 늘려서 해상도도 이제 4배 해상도를 진행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동작이 훨씬 자연스럽고 오른쪽이 해상도가 훨씬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슬로우모 EDVR 논문에 기반을 둔 주민 슬로우모라는 짤막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 다시 목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앱스트랙트를 보시면은 이제 초기 비디오 레스토레이션 혹은 이제 슈퍼 레졸루션에 대한 한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연구는 이제 인접한 프레임에 대한 시간적인 템포럴 정황이 이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비디오가 오클루전이나 이제 큰 동작 혹은 이제 심각한 블러링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얼라이먼트와 퓨전 모델의 정확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이제 그 정렬된 피처들을 리컨스트럭션에 맞게 퓨전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했던 것들을 상세하게 보면 이제 기존 연구들의 얼라이먼트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하면 옵티컬 플로우 필드에서 옵티컬을 필요한 모션 에스티메이션 기반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옵티컬 플로우를 활용한 기존 연구가 타임 컨슈밍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월핑이나 아니면 에스티메이션 부분에서 정확도를 보여주지 못해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 디포머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제한점이 되겠고, 이제 효율적인 퓨전을 위해서 리커런트 네트워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템포럴 어텐션과 스페셜 어텐션을 진행을 함으로써 프레임의 중요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제한점에 대한 상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첫 번째 얼라이먼트에 대해서는 이 코어스 디파인 메소드로 이 피라미드 구조를 채택을 해서 이 디포머블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 오프셋이나 다른 것들은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그리게이트, 그러니까 퓨전 할 때는 이제 템포럴 어텐션과 스페셜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심각한 미스 얼라이먼트나 어클루전이 진행이 되었을 때 중요도를 선별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겠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제 이 모델이 비디오 디블러링과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 두 개의 태스크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점선으로 표시된 프리 디블러 모듈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비디오 디블러링에 한해서 세미나는 이제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에 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프리 디블러 모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잘 찾아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미나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 PCD 얼라이먼트 모듈하고 이제 TSA 퓨전 모듈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달려있는 리컨스트럭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에서는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을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싱글 이미지 SR에 사용되는 최신 리컨스트럭션 모듈을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부분에서 보시면 이 리컨스트럭션 모듈까지의 경우가 이제 로우 레졸루션 영역에서 피처를 정리를 하는 게 되겠고요, 세분화를 시켜서. 이제 업샘플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이 레졸루션 영상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처음에 보시면 이 컨볼루션은 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이제 기존 CNN의 인풋 데이터에 따른 리셉티브 필드 크기가 이제 일정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안쪽의 네트워크 구조보다는 이제 인풋 데이터, 학습 데이터의 피처에 맞추겠다. 학습 데이터의 피처를 조금 더 잘 뽑아내겠다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컨볼루션에 사용하는 이 샘플링 그리드에 2D 오프셋을 더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여기 ft 플러스 i에서 여기 a라고 위천자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얼라이먼트 되었다는 표시이고요. p0는 이 영상 안에서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WK는 웨이트가 되겠고, 이제 PK, 이 델타 PK가 없었으면 그냥 이 샘플링 그리드의 컨볼루션이 되겠지만, 이 델타 PK가 존재를 함으로써 이 좌표 정보를 델타 PK로 넣어서 A, B, C, D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단순히 격자 형태가 아니라 이 커널 3 곱하기 3 커널을 다양한 형태로 변환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든 건 3 곱하기 3 곱하기 3 커널이 이제 K가 9인 형태에서 이제 기본 포지션이 -1, -1, -1, 0, 1, 1까지 이렇게 9개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델타 PK를 더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 이제 모듈레이션 스칼라가 원래는 기존 논문에서 묻지만 기존 논문에서는 이제 디텍션을 위한 피처를 뽑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얼라이먼트를 위한 것이므로 간단성을 위해서 논문에서는 모듈레이션 스칼라를 무시를 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라지 P T 플러스 I는 이 옵셋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컨볼루션을 2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작은 컨볼루션 하나가 오프셋 필드를 학습하기 위한 컨볼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학습된 오프셋 필드 안에서 생성된 오프셋이 또다시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샘플링 로케이션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 오브젝트의 영역에 따라 유세트 필드가 변동이 돼서 좋은 채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제 피라미드 프로세싱 구조를 차용을 하였고, 기존 SR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조고요. 이 피라미드 프로세싱 그리고 캐스케이딩 리파이먼트라는 거는, 그래서 이 t 시간에서 t 플러스 i의 멀티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디포멀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컨캐트네이션을 시키고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차츰차츰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어떻게 나눠지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컨볼루션 스트라이드 필터 2를 사용을 해서 점점 더 압축된 필터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맨 밑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4배가 압축된 결과가 피처가 컨캐트네이트 돼서 다시 오프셋을 2배 업샘플링 시켜서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 대시 라인은 이제 오프셋이 업샘플 되는 구조고요. 이게 오프셋이 업샘플 된다는 얘기는 영상 스페셜 크기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오프셋도 당연히 2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인 이유는 이제 옵셋이 프랙셔널 넘버 바이 프랙셔널 넘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옵셋도 당연히 2배로 시켜서 디포머 컨볼루션을 통과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얼라이먼트 피처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시면 이 화살표 두 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업샘플 발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큰 가로 FT 플러스 I랑 FT는 이제 컨볼루션을 이용한 컨캐트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이용한 컨캐트네이션이기 때문에 스페셜 크기는 사이즈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 이 컨캐트네이션을 진행을 할 때는 사이즈가 최종적인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데, 이 업샘플을 진행을 할 때 원래 사이즈로 돌아오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디포머블 얼라이먼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얼라이먼트 된 피처에 대해서 템포럴 앤 스파셜 어텐션을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논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인접한 다른 프레임의 중요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면 네이버링 프레임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은 맞는데, 이제 오클루전이나 미스얼라이먼트에 따라서 어, 이 진행하는 거에 정보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TSA 모듈을 제시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되게 간단한 구조이고요. 이제 일단 레퍼런스 프레임 T에서 T 플러스 1, 그러니까 논문에서 예시로 든 게 지금까지는 계속 세 개의 프레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드도 보시면 이제 세 개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얼라이먼트 된 피처, 레퍼런스 프레임 T에서의 얼라이먼트 된 피처가 첫 번째로 컨볼루션을 통해서 엠베딩이 되고, 이제 T 플러스 1에서도 얼라이먼트 된 피처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엠베딩이 됐을 때, 이 레퍼런스 프레임과 인접한 프레임의 이제 디스턴스를 재기 위해서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을 해서 어텐션 맵이 나오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얘기해서 컨볼루션 피터를 통해서 닷 프로덕트와 이제 시그모이드를 진행을 해서 이제 상대적인 거리를 잰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릴레이티브 디스턴스를 가지고 이 t 플러스 1에서의 정렬된 피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퓨전을 진행을 하는데, 이 아까 저도 보셨듯이 이제 컨볼루션이나 퓨전을 통해서 이제 피처들을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는 박스들은 스페셜 어텐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채널 정보에서 중요도를 선별을 해서 이제 피처의 채널의 중요도를 곱해주는 형식으로, 웨이트를 곱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텐션이 진행된 레퍼런스 프레임 T에서의 어, 피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버뷰 모델로 돌아가 보면 이제 저희가 TSA 퓨전 모듈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이 TSA 퓨전 모듈에서 나온 아웃풋 결과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 모듈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리컨스트럭션 모듈은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고 이제 레지듀얼 블락을 사용해서 그냥 피처를 정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업샘플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어, 고해상도의 영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보자면은 PSNR과 SSIM 두 수치를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다른 메소드들보다 높고 이제 엔타이어 19 대회에서 4개 부분을 우승한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존에 존재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높은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아웃풋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에 비해서 훨씬 선명도나 이제 디블러링이 잘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데모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7페이지 보시면은 F 펑션이랑 G 펑션이 있는데, 아, 예, 예, 예. 이 두 펑션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저자들이 이 캐스케이드 형식,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 컨볼루션을 여러 번 진행을 해야 돼서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기에 네. 조금 그게 있어서 이제 G 펑션과 F 펑션은 단순히 그 컨볼루션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음, 디컨볼루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디포머블 컨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F 펑션 안에 들어가는 그 7페이지 수식 두 개가 있는데, 네네네. 위에 F 안에 들어가는 펑션 보면 앞에는 뭐 T번째 프레임이랑 T 플러스 I 프레임 두 개를 컨캣시켜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뒤에 부분은 어, 좀 딥한 레이어에서 나온 그 노란색 박스, 그러니까 오프셋이라는 게 네. 어샘플링 돼서 같이 네. F 펑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컨캣이 된 그 F 인포메이션이랑 그 P 간의 연산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건지, 뭐 컨캣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건지, 네. 뭐 그런 정보가 있나요? 일단은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보시게 되면 이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진행을 할 때 오프셋 필드 2D 학습된 이제 오프셋 필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D 형태로 된 오프셋 필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델타 P 오프셋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딥한 레이어에서 올라온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그 안에서 진행되는 연산이라 함은 음, 이거를 네, 이거는 어떻게 연산을 진행되냐는 질문은 이제 코드를 조금 음,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네. 안쪽에서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이 같이 오프셋 필드랑 진행되는 형태다 보니까요. 이 수식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다시 네. 말씀드리면 이 오프셋 필드를 처음에 학습을 시킬 때 이 컨볼루셔널 필터를 통해서 이제 인풋 피처 맵에 있는 특성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T 플러스 I랑 FT의 피처를 컨캐트네이트 시킨 거랑 이제 딥한 레이어에서 올라온 그 이전 단계의 오프셋 이 둘 다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오늘 여기 이 본문이 temporal and spatial 그런데 이 동영상의 이 super resolution을 이제 temporal한 면을 같이 도입을 해서 더 선명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게 돼서 어, 이런 방면으로 우리가 많이 더 temporal한 것을 어떻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접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